예, 오늘은 제가 새로 생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물고기를 몇 마리 구입했거든요. 열대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갔던 취미인데 뭐 40년 좀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을 좋아해서 어항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잠시 요즘 또 떠난 취미였다가 다시 새롭게 물고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항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물고기들 더 구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디스커스라는 물고기를 구입했고요. 비행기로는 아이들이고요.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, 2~3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날라와서 이제 하룻밤을 날아온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빨리 풀어줘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바삐 물고기가 오자마자 이렇게 제 딸 집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푸는 장면이고요. 가위로 열어서 가능한 빨리 제가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뒤에 있는 어항이 제가 그러니까 식물이 있는 그런 어항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4달 전에 저희 집이 공사를 좀 했어요. 집에 수리할 게 있어서 공사하다 보니까 어항을 바깥으로 내야 했고요.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한겨울에 어항을 바깥으로 내야 하다 보니까 그만 모든 풀들이 수초들이 다 겨울에 죽었어요. 그래서 사실 거의 어항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다시 기르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빈약한데 그래도 하여튼 4달 정도 풀들을 조금 이제 겨우 안 죽고 살아남은 그런 풀들을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. 지금 왜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 중에 3마리 중에 1마리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서인지 거의 막 누워서 뒤집어질라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비상으로 응급조치로 산소 펌프로 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. 혹시 수중에 산소가 부족하고 쇼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물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공기 펌프로 이렇게 물을 아직 제가 이제 비닐백에서 꺼내지 않았는데 그 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면입니다. 뭐 제 생각대로 해보는 것인데 산소가 부족한 건 부족한 것 같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2마리 물고기들은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. 이 디스커라스라는 종류가 물고기를 길러보신 경험들이 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열대어 중에서도 좀 굉장히 커지는 종류고 나름대로 지능이 있는 종류예요. 제가 이 종류를 여러 번 길러봤는데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보면서 이제 밥을 이제 뭐 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있고요. 이 물고기가 신기한데 새끼를 키우는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해요. 이제 한 1~2년 되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사이즈에 이르는데 저희 집에서 새끼를 낳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젖을 주는 건 아닌데 이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하나 6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까지 낳을 수가 있는데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분비물을 새끼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치면 이게 우유와 같은 것들을 내는 신기한 종이고요. 새끼를 아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런 물고기인데 또 보통 야생동물들이 그런 엄마 쪽에서만 암놈만 새끼를 돌보는데 이 종류는 그렇지 않고요.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런 분비물을 주면서 기르는 장면 보면 대단한 장면인데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집에서 몇 번 새끼를 튀어보긴 했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러려면 또 일도 많고 장비도 필요해서 집안 식구들이 좀 눈총을 주는데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 물고기를 제가 사왔는데 그 크기는 아마 한 4~5cm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국민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고요. 한 6개월 정도 크면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크게 이르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물고기를 조금씩 한국말로 어클리메이션, 영어로는 어클리메이션이라고 제가 한국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물에 바로 이런 물고기들을 풀면 안 되고요. 쇼크를 받으니까요. 이제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한국말로 폐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저희 자연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자꾸 쓰기 조심해야 되는데 물속에 이제 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생물인지라 물속에서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산성도나 알칼리
그 산성과 알칼리성이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넣어준 건 아니고요. 제가 봉투에 물을 조금씩 짜내서 이 물고기가 그 친화되도록 조심했고요. 이제 물고기를 드디어 풀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간 곳에서 이제 이것을 제가 돌아보고 있고요. 이 디스커스가 또 신기한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량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색깔을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나오도록 개량을 하고 한 종인데, 전에는 저도 화려한 종류를 기르다가 이제 좀 소박한 종류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 7, 8년 이 종류를 기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개량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보지 못한 종류가 나왔는데 노란색의 몸에 하얀 머리를 지닌 종류가 소박해 보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제가 이 종류를 길러보려고 제가 주문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귀한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하루 정도 이 봉지 속에 왔기 때문에 아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다행이었고요. 근데 이제 겁이 좀 많거든요. 이 물고기가 좀 지능이 있는 물고기다 보니까 아무도 겁을 내는데, 그래서 저희 집에 어항 제일 뒤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앞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반응이고요. 뒤에 숨어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미 있는 물고기들 뭐 자주 보실 것 같은데 거피라는 물고기고요. 제가 중학교 때 물고기를 열대어를 기르시길 때 제일 먼저 길렀던 것이 거피여서 제가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. 이건 이제 플라티라는 물고기인데 이 두 종류 다 난태생이라고 불러요. 제가 이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난태생이라는 뜻은 알을 낳아서 몸속에 듣다가 부화가 되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직접 새끼를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에 알을 낳은 다음에 새끼를 태워서 하는 그런 종류고요. 그래서 하여튼 새끼를 튀우기 아주 쉬운데 제가 같이 미리 이제 이 디스커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디스커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디스크가 영어로 원반이잖아요. 동그란 모양의 물고기라고 해서 디스커스라 불리는 것이고요. 하여튼 원래 있던 플라티라든지 거피와 같은 미리 있던 종류들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기할 것 같고요. 조금씩 이제 친화된 것 같습니다.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. 이렇게 가족으로 이제 되어서 이제 크기도 커지고 또 그렇게 새끼도 낳을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저희 식구들은 뭐 특별히 저희 식구들 중에서 제 딸애가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자연을 좋아하는데 저희 딸과 제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제 이제 생명을 제가 다 살아있는 걸 제가 다 좋아하는데 물고기도 좋아해서 제가 보면 그 앞에서 또 2-3시간 정도 저는 의자에 앉아서 바라볼 수 있고요.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. 저한테는 맞는 취미인데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취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주로 지금까지 뭐 새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바닷속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영상들 찍기가 어려워서 제가 찍지 못한 것인데요. 그래도 참 물속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아름다운 창조의 그런 생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 이렇게 어항으로나 겨우 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바다에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못해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늘 아쉬운데 저희가 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킨스쿠버를 해서 물속에 있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가능하게 제가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약식으로 이렇게 물속에 집에 있는 어항을 갖춰서 이제 자연의 모습을 갖춰서 뭐 자연만이 하진 않겠죠.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것인데 그런 속에서는 아름다움 못하지만 그래도 어항 가운데도 조금은 이제 수초라든지 이런 것도 심어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물고기라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바다 혹은 물 속에서 허락하신 뭐 그런 장면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. 이 물고기는 이제 아마존에서 온 물고기고요. 아마존에서 처음에는 이제 줄무늬가 있는 종이었는데 개량을 하고 해서 뭐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뭐 파란 물고기를 만들더니 그다음에 줄무늬 없었고 빨간 물고기를 만들더니 그다음에 뭐 반점을 만더니 이렇게 한색인 물고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신기한 또 물고기.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손길이 또 더해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변한 것 보니까 참
신기한 것 같습니다. 참 이런 작은 거지만 이렇게 생명이 집에 들어오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살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어떤 생명을 지닌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. 뭐 그런 어떤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생명 중에 또 그런 또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저한테는 그런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이 조금씩 저에게 올 때 그런 생명이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네요. 이 물고기들이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강한 놈이 이렇게 순놈인 것 같아요. 이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자기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최강자라는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나쁜 버릇이 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잘 지낼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생명에 보여준 여러 현상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. 그러면서 참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런 것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그런 생명이 자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 속에서 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라나고 또 나중에 더 자라나면 또 생명을 맺는 그런 또 순간도 있을 것도 같고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. 뭐 조그만 얘기지만 이렇게 조그만 생명 하나 들어오면 기쁨이 되는데 참 또 저희 가정에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애가 다 커서 뭐 나중에 손자가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기르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기쁘겠죠. 생명이 생기는 일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천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네요. 하나님께서 그 죄인 한 명이 천국에 들어올 때 큰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참 제가 늘 생각하면서도 의아해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천국에 한 명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오면 99명의 그런 의인으로 일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사랑의 어떤 그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. 또 성경에서는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죄인의 삶을 성경에서의 컨텍스트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본원적인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거든요.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될 때 누리는 천국의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뭐 제가 이 물고기와 비교한다는 게 우스운데 하여튼 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. 이런 기쁨 생각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. 예, 제가 그 기분이 좋아서 저희 집에 새로운 물고기 생기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한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혹시 뭐 물고기에 대한 영상 더 올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 영상 보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 감사드립니다.